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코스파티너스 하창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흐름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사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좀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사실 뭐 이제 전 거래일에 이제 미국장이나 해외 증시를 좀 봤을 때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있었죠. 뭐 이후에 뭐 부양책 합의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었고, 또 이제 치료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뭐 최근에 기술주들이 워낙 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로 국내 증시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오늘장에서는 이제 외인과 기관이 여전히 좀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좀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장에서는 이제 코스피 부분에서는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인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만 조금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시총 1위부터 한 3, 40위까지는 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눌리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수는 여전히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최근에 뭐 비투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좀 하락을 했을 때는 약간의 좀 불안감이 좀 커질 수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원자재 뭐 철광석이라든지 구리 이런 이제 원유까지 해서 좀 기초 소재로 좀 활용되는 그런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경기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살짝 눌린 듯 하다가 보다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금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이런 이제 맞지 않은 이런 흐름들이 다시 원래 그 움직임들로 좀 나타나게 됐을 때는 경제의 흐름이 좀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는 뭐 코스피 시장 여전히 뭐 구강약품 같은 이런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이제 경영권 이슈가 있었던 롯데 지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뭐 동박이나 이런 최근에 좀 잘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떨어지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좀 눌릴 수는 있어도 또 길게 본다면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라는 설명 전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은 현재 어떤가요, 전문가님?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훨씬 더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몰려 있는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네. 오늘장에서 사실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죠. 일단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 굉장히 좀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여기서도 여전히 뭐 5G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코스피 시장 자체가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특징적인 흐름이 있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좀 수급도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좀 그 부분들만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은 여전히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외국인은 좀 다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좀 바이오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양시장 모두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좀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거나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당분간은 조금 조심을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약 바이오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는 설명까지 덧붙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양시장 흐름 살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내 이슈가 되겠는데요. 코로나19 쇼크에서 우리 한국 경제 1분기보다 2분기는 3%가량 뒷걸음질을 쳤다라는 내용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산업계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결과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잠시 뒤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실적 발표 임박 속에 인기 폭발하고 있는 진단키트줄의 향방 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잠시 뒤 전문가님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적 임박 속 미중 간의 고래 싸움에 꿈틀대는 히토류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이스타항공과의 인수 포기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제주항공이 끝내 이스타항공 인수를 좀 포기를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스타항공 M&A 계약 파기 공식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향후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주들의 업계 재편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세하게 첫 번째 이슈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국내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쇼크로 올해 2분기 GDP 성장률 직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3%로 집계가 됐습니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뿐만 아니라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이후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는 게 기록이 됐는데요. 특히나 무엇보다 우리 경제 주축인 수출이 마이너스 16.6%로 급감을 했습니다. 수입 역시도 원유 등을 중심으로 7.4%나 감소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분기 경제 피해 저점을 돌아서 3분기부터는 하반기 반드시 반등이 이루어지도록 청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로 산업계 뉴스로 넘어갈 텐데요.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계속해서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가 그 주인공이 되겠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분기는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2분기 매출액 8조 6,065억 원, 영업이익은 1조 9,400억 원가량이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각각 33 그리고 205% 증가한 수치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실적의 동력으로 본다면 바로 서버 D램 수요가 뒷받침됐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84,000원까지도 터치를 했고요. 여전히 지금 좋은 흐름 보이다가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슈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해외 이슈가 되겠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더 격화가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휴스턴 주재 총 영사관 폐쇄를 요구한 것이 이 발단이 됐다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인의 지식재산권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면서 중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서 중국 매체에서는 영사관 폐쇄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미쳐서 날뛰고 있다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건데요.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들 지금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장 초반 대비 탄력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히토류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빨간 이슈들 점검해드렸고요. 전문가님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방금 막 설명을 드린 그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좀 격화가 되면 통상 우리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데 히토류 관련주는 참 잘 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 좀 체크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히토류 관련주라고 하면 이제 유니온 네. 머티리얼, 뭐 티플렉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떠오르실 거고
또 샘표, 뭐 네. 대두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미중 관련된 분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계속 격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홍콩 보안법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었죠. 그 부분들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우한 폐렴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좀 물어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이러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역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시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관련된 흐름들은 아무래도 대선에 임박을 하면 할수록 보다 좀 강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너무 좀 타격이 없는 부분선까지는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도발은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좀 이러한 감정이 격해진다거나 강경 대응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이제 대두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많은 수요를 차지하고 있거나 혹은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가격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을 조금 많이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먼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유니온이라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좀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된 종목에서 이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좀 가장 좀 대장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 4월, 5월 달에도 이제 홍콩 보안법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을 때도 추가적인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막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좀 결과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다시 눌리는 부분들이 나왔고 오늘 좀 이제 미국에 있는 영사관을 조금 빼라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이제 순식간에 좀 격화가 됐고 또 중국 측에서 강경 대응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좀 굉장히 강한 그런 이슈가 나오는 이제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시장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장에서는 뭐 이런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이제 뭐 롯데 관련된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단편적인 이슈들을 빼고는 좀 시장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징 테마주 위주로 좀 수급이 많이 몰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이슈가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건데 이제 막 격화가 됐고 중국 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또 영사관을 이제 좀 빼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갭 상승을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슈가 좀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저 전고점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7,000원 선에서 좀 매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이런 흐름을 좀 찾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고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전고점 부분, 이 부분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눌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슈팅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뭐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유니온 머티리얼즈랑 좀 거의 유사한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또 하락갭을 메우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종목별로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돌파하거나 새로운 이슈가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격화가 된다거나 이런 움직임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미중 관련된 이슈는 얼마나 또 새로운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위터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지 그런 여부들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주들 전고점 부근까지는 노려보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실적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래서 네. 주가가 참 잘 가잖아요. 어떤 종목 좀 체크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뭐 제가 요 이데일리 방송에서 좀 자주 말씀드렸어요. 요 네. 프로에서도 5월 14일부터 진단키트 좀 봐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저번 주, 이번 주 방송 전부 다 진단키트 굉장히 좀 얘기를 많이 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일단은 좀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시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이뤄냈고
좀 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까라는 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오늘장에서 이제 다들 좀 걱정을 했었던 부분들이 20만 원을 좀 돌파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오늘장에서 이제 전고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이제 시젠과 랩지노믹스가 좀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젠텍이라든지 아니면 EDGC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EDGC 같은 경우는 요 갭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좀 고가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전고점 부분을 좀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순환매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안 움직인 종목이 지금 휴마시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셀트리온과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죠. 그래서 좀 급등이 나왔다가 많이 눌렸고 다시 조금 이 흐름에 따라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휴마시스 쪽이 좀 가장 강하게 지금부터는 상승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진단키트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즌으로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주들은 지금 시즌 같은 경우 굉장히 역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한번 주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 기간을 좀 잘 체크하시고 그날만큼은 조금은 조심해서 좀 접근하시고 관련돼서 종목군들이 그날 이제 눌렸다라고 했을 때는 확진자나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중장기 부분을 다시 눌렸을 때 좀 매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전략까지 자세히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코스파트너스 하창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전격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완연하게 조정권을 보이는 모습 속에서 그래도 이런 조정권 쪽에서 필요한 종목들은 사셔야겠죠.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일단 오늘 오후에 이제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시즌이다 보니까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나오는 동향 쪽에서 봤을 때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표나 지금 상황들을 종합해서 현대차에 대한 투자 흐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오늘 여러 가지 흐름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현대차를 바라보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대표적인 컨택트주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도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같이 이의 흐름들에 따라서 동반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1분기에서 2분기까지 그러니까 즉 상반기에 대한 동향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가 관건이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상반기 10대 자동차 시장 판매량을 봤었을 때 일단 대부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이런 쪽도 거의 한 20%대에서 한 적게는 16%대 이런 식으로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 고생이 나왔는데 특히 현대차가 또 잘 주력을 하고 있는 신흥국 같은 경우는 벌써 한 50%에서 40% 같은 경우 더 낙폭이 크죠. 게다가 또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낙폭이 좀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해외 판매에 대해서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그대로 수치상으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그나마 그래도 좀 선전했는데 오히려 한국은 어떤 판매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최근 들어서 봤었을 때 동향을 봤을 때 내수 같은 경우는 한 7.2% 늘었다라는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해외 쪽에서 생산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 체인이 모두 다 좀 타격을 받았고 게다가 관련돼서 경제가 봉쇄가 되다 보니까 수출은 해외 판매는 안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수출은 부진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로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로 어떤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다른 글로벌 메이커들이 다 어려웠었을 때 상대적으로 내수가 어느 정도 좀 약간 선방을 해주면서 버팀목이 됐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기회 삼아서 다음에 하반기 때 개선이 될 때 오히려 글로벌 메이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오히려 좀 더 기회 요인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지금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회복이 얼만큼 빠르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어떤 자동차 판매량의 추이들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판매 증감률을 보게 되면 그나마 어떤 타격을 많이 받았던 3월 달이나 4월 달에 대비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완연하게 회복세로 들어가면서 플러스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도 일단 회복은 들어간다. 근데 이제 6월 달, 7월 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왔겠죠. 이런 변화들도 일단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지금 시장의 대세는 글로벌 전기차 쪽이겠죠. 이쪽에 브랜드 판매량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압도적으로 오늘 실적 발표한 테슬라는 1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BYD라고 하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충분히 노리면서 움직였던 이 BYD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률이 68%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부진한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죠. 이런 흐름들 쪽에서 그나마 이제 BMW나 폭스바겐 같은 어떤 유럽 브랜드가 그나마 이번에 점유율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현대차가 3.7, 기아차가 3.5입니다. 합하게 되면은 7.2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테슬라 다음에 전기차 판매량 2위까지 올라오는데 이 사실을 잘 모르죠. 그만큼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이런 쪽을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쪽도 한 번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어떤 관건은 친환경차 쪽에서 얼만큼 성과를 내느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듯이 전기차 관련돼서 일단 지금 상반기까지 그래도 열일했다. 그래서 유럽 시장 쪽도 어느 정도 판매가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현대기아차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판매를 하겠다라는 전략들이 어느 정도 통하는지에 대한 확인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수소차죠. 또 현대차가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 쪽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2030년 연간 50만 대 그리고 2025년도도 판매량을 늘려가겠다는 11만 대까지도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만 대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5년 새에 한 10배 그리고 10년 사이에 한 50배 늘리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가 보게 되면 이런 변화가 그대로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현대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보게 되면 그냥 전기차 관련된 쪽은 아마 승용차 쪽으로는 이쪽을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고요. 이 수소차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이런 물류 쪽이나 즉 트럭 그리고 버스 이런 쪽으로 대형화된 쪽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다변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번에 판매되고 있는 이제 수소차 관련된 쪽에 수소 트럭 같은 경우 이제 열대 수출을 미약하지만 시작을 했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도 눈여겨보면서 성과가 나온지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어떤 미래 청사진 쪽으로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들이 이제 삼성그룹과의 벌써 2차 회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장 부품 쪽에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아마 다음 배터리라고 하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 좀 더 효율화를 높이는 쪽이죠. 게다가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를 강화를 하면서 특히 삼성 쪽이 잘하는 게 전장 관련된 부품이나 또 반도체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강화 흐름들이 같이 이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자율주행은 취약하다. 이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좀 걸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현대차의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도까지 계속 하향화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대표적으로 펠리세이드에 잘 팔리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이 기대감이 살짝 높았다가 다시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까지는 부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분기별 실적 동향 오늘 발표될 흐름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3천억대 흐름들을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2분기가 저점입니다. 그래서 3분기 8천억대 부근 4분기에 한 1조가 넘어갈 걸로 보이지는 만큼 회복이죠. 이런 쪽에 무게를 두게 되면 전략을 어떻게 짜셔야 될지는 분명히 나온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나머지 지표를 보게 되면 주당 순자산이 25만 6천 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죠. 게다가 지금 또 눈길을 끄는 쪽이 삼성동의 GBC라고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쪽에 대해서 과거 취득했을 땐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죠. 근데 지금 거의 뭐 15년 정도 지난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땐 어떤가요? 강남에 투자한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차익으로 봤을 때는 놀라운 또 수익을 보았겠죠. 이런 쪽도 영업 외이긴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또 자산 쪽에 대한 변화고요. 게다가 작년에 배당을 4천 원 했습니다. 3.3% 시가 배당률이고요. 또 우선주는 오히려 더 높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자산이나 배당도 모두 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관점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봉의 좀 긴 차원으로 봤었을 때 충격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중기적인 저항권들 특히 한 12만 5천 원대 부근이 중기적인 저항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넘어가는 게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저항대가 박스권 상단부 지루했던 모습들이죠. 여기 17만 원대가 다음 목표가이기 때문에 다음 또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투자 전략은 일단 실적은 2분기까지는 잊자. 다음에 회복세를 기대해 보자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친환경차의 성장세와 함께 기대감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조정시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자동차 부품주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뭐 세종공업이라든가 동아화성 이런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회사 측의 가이드라인이 여러 가지 어떤 부품주 쪽으로 나왔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돌아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현대차 실적 발표 이후에 제가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다시 한번 자동차 부품주는 정리를 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 또 추려서 다시 한번 이 빨간 펜 시간에 언급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현대차와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봤고요.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흐름들도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장 20%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의 KMW는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7만 4천 원 선에서 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8위 NC소프트 최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도 4%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유니온은 미중 간 갈등 격화에 대한 반사 이익 수혜주로서 오늘 20% 가까운 급등세 그려주고 있습니다. 6위의 네이버도 오늘장 소폭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위는 수젠텍, 4위는 솔트룩스, 3위는 알테오젠, 2위는 SK하이닉스, 1위는 신일제약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5위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수젠텍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요즘 너무 잘 가고 있죠. 이 종목도 오늘 장에서 10%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 들면서 수젠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이랑 영업이익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왜 바닥이죠? 저평가 맞는 거죠? 다 팔고 있는데 외국인만 사네? 역시 외국인이 무적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세는 진단키트인데 지금 자리에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물리는 건 싫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시젠이랑 영업이익의 차이가 안 나는데 왜 바닥이죠? 저평가된 거죠?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글쎄요, 뭐 시즌이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이제 주가 대비 저평가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이게 진단 키트는 시즌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국내 진단 키트 대장이라고 하면 시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랩지노믹스, 그러니까 요 정도고 수젠텍이 주목받는 것은 약간 시간이 걸려서 뒤늦게 좀 주목을 받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바닥은 절대 아니죠. 이 종목도 저가 대비해서 4배 정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가격 부담은 있고 다만 미국에서 1일 신규 확진자가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진단키트, 제약주, 코로나 관련주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동반 급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쨌든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가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한 27,000원대에서는 기술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한번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3만 원 초반대에서는 또 전고점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 부분을 뚫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신규 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만 1,000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3만 1,000원 돌파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닥은 아니라는 설명을 전해드렸고 시즌과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저평가돼 있는 것을 봤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대세는 진단 키트인데 지금 자리에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은 지금 진입하는 건 어떻다 보세요? 위험하죠. 사실 저는 테마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네. 굳이 진입을 한다면 진단키트보다는 백신 관련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진자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단,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치료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백신 관련된 개발한다 혹은 개발하지 않더라도 관련이 있다라는 소식만 나와도 이제 급등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보신다면 진단키트보다는 이제 백신 관련주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종목을 보실 거라면 진단키트보다는 백신 쪽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4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입니다. 이 종목은 2000년에 설립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는데요. 상장 첫날에 공모가 웃돌면서 상승을 했지만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도 파란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또 TSI라는 종목이 상장이 되자마자 또 오르다가 바로 내리더라고요. 오늘도 내려가고 있어서 저는 스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일단은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나게 띄워놓고는 거의 반등 없이 흐르네. 뭐야 이건. 인공지능은 유망합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죠. 들어왔으면 그냥 느긋하게 10년 바라봅시다. 아니 원래 신규 상장은 상한가 직행 아닌가요? 요즘 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은 유망하다. 들어왔으면 10년을 느긋하게 보자라고 하셨는데 듣기만 해도 10년은 너무 좀 지루한 시간인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렇죠. 10년 보유라는 것은 예측이 안 되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불타올랐던 공모주의 분위기가 약간 예. 쉬어가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시장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약바이오주 말고는 웬만한 종목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하락하는 것이고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어서 성장성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 AI나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
종목군들이 최근에 뭐 급하게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상장 이후 3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37,000원까지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 공모가가 25,000원이었으니까 여전히 공모가보다는 좀 많이 올라간 가격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하자마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공모주 열풍의 분위기는 조금 식어가는 분위기다라고 하셨는데 다음 게시글 보면은 딱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신규 상장은 상한가 직행 아닌가요? 요즘 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SK 바이오팜이 불을 지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마젠도 그랬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TSI가 어제 또 그런 모습 보이면서 이젠 진짜 공모주에 대한 열풍이 식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전문가님 앞으로도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빅히트엔터 상장도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상장도 예정돼 있고, 그러니까 대여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장 일정이 나오고 그 전후에서는 공모주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고요. 지금 공모주를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장 직후 급등을 못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뿐이지 공모가보다는 확실히 높은 가격에서 시작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은데 대신 이제 첫날이라든지 뭐 둘째 날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관점으로 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한 전략이긴 하지만 일단은 첫날 또 둘째 날까지만 지켜보시는 게 좋고 차익 매물 출회를 주의를 하셔야 된다. 첫날부터 그러한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이를 맞은 알테오젠 오늘 일장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앞서 24일을 기준으로 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이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주당 한 주의 신주를 배정받게 되는데요. 자, 알테오젠 저는 이렇게 권리랑 일을 맡고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될지 잘 감이 안 와서 전문가님께 바로 의견을 물어보도록 할게요.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네, 저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의견입니다. 8월 13일까지 10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그때까지 들고 있어 보려고 오늘 이렇게 오르는데 난 왜 40% 마이너스지? 다들 긴장하지 마라. 오늘 무조건 상한가 가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8월 13일까지 10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들고 있어 보려고 라고 하셨는데 이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8월 13일이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전문가님? 네, 그럼 뭐 지금부터 5배가 올라야 되는데 네.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모멘텀이 거의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겠고 이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개선한 바이오 베터, 바이오 시밀러 이런 부분에 기술력을 갖춘 업체이기 때문에 성장성 알려진 대로 상당히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도 거의 다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죠. 전고점이 19만 원인데 19만 원을 못 뚫었어요. 그죠? 19만 원을 오늘도 못 뚫고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오늘 이제 시원하게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동반하면서 뚫어졌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내일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지만 제가 볼 때는 조정의 기회를 충분히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 16만 원 이하 정도까지 조정이 온다면 그때는 또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자리는 좀 부담이 되고 16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왔을 때는 다시 한번 좀 노려볼 수 있겠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다음 게시글은 다들 긴장하지 마라. 오늘 무조건 상한가 가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상한가 가긴 좀 힘들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제 주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2시 32분인데 지금까지 상한가를 못 가고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한다면 오후장에 상한가까지 가기에는 힘이 조금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수 자체도 받쳐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상한가까지 가기는 무리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지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본다면 고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하이닉스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고 들면서 토론방 특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실적 발표도 좋은데 이 정도 움직이면 그냥 게임 끝이네. 당분간 안 오를 듯. 에휴. 그래 어디 더 떨어져 봐라. 시원하게 물타기 해주마. 내가 이 종목을 수익 볼 때까지 절대 못 나간다.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었으면 오늘 장대 음봉 각이다.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해야지라고 하신 긍정적인 투자자분도 계신데요. 자,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실적 발표도 좋은데 이 정도 움직이면 그냥 게임 끝이다. 당분간 안 오를 것 같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보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이게 지금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호실적을 발표하고 밀렸는데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저가에서 들어오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아마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디램이나 랜드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른 마진 악화 우려감이 컸었는데 물론 아직까지 반도체 가격이 딱 크게 반등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지긴 어렵다라는 거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서버 디램이라든지 아니면 화상 회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버 디램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실적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SK하이닉스는 웬만해서는 8만 원대를 잘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초반대에서는 강력하게 지켜주는 걸 보면 이 가격대에서는 뭔가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우상향 흐름을 조금 뒤늦게라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 9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9만 원까지 가능한 SK하이닉스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곧바로 오늘의 1위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제약입니다. 덱사메타손 관련주로서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더 갈지 저는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바로 전문가님의 의견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도 감이 안 오는데요. 그래도 의견을 일단 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 외치면서 신일제약 토론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에 매수하고 5만 원에 빼야지 생각했는데 오늘 고점에 잘 매도하고 갑니다. 다들 성투, 신풍제약은 10만 원이 넘었다. 거기에 비하면 아직 갈 길 멀다. 내년까지 홀딩, 상한가 풀렸다. 위험하다. 오후장 되면 다시 말아 올리려나?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 보시면 신풍제약이 10만 원 넘었다. 거기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라고 하셨고 내년까지 홀딩하실 거라고. 어떻게 보세요, 이 글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게 200여 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중에 어떤 것들이 확실히 임상 3상까지 통과하고 상용화가 되고 대중적으로 처방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들이 뭐 항체 형성이라든지 뭐 임상 통과 이런 부분들이지 딱 시판에도 좋고 이거 먹으면 코로나 끝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오차들이 있을 거고 관련된 이슈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타 종목이 그만큼 같다고 해서 이것도 따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뭐 옆 동네를 좀 힐끔힐끔 되는 것 같아요. 뭐 시젠, 수젠텍도 그렇고 네네. 신풍제약, 신일제약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다음 게시글을 보면 상한가 풀렸다, 위험하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해주시고 좀 내일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상승 추세 자체가 훼손되진 않았기 때문에 당장 뭐 다 팔아라 이건 아닌데요. 말씀하신 대로 상한가는 풀렸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보인다면 홀딩, 그렇지 않다면 계속 비중 축소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절반 정도 오늘 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다음 장 내일 또 다시 한번 상승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현진 전문가가 뽑은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그 파인텍이라는 그 소형주인데요. 네. 파인텍은 일단 OLED 장비 업체인데 최근에 2차 전지 제조 장비 시장에 신규 진출해서 수주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LG화학이나 삼성 SDI 대장주 중심으로 시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들도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 2차 전지 시장이 끝날 시장은 아니죠. 앞으로도 확장될
시장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된 2차전지 관련주를 계속 찾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파인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2차전지 업체의 설비 투자 증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인텍의 수주 규모도 그만큼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니까 숨겨진 2차전지 관련주로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폴더블용 본딩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죠.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신규 폴더블 스마트폰도 나올 거고요. 여러 가지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공개가 될 건데 역시 시장에 관심이 높은 것은 폴더블 스마트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폴더블 스마트폰 본딩 장비를 공급하는 파인텍의 모멘텀은 견조하게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많이 밀린 가격이에요. 그래서 1,700원 중반대인데 현재 위치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갖고 웬만해서는 하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많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950원 정도까지 전고점이죠. 그리고 손절가는 한 1,650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가 뽑은 핫한 관심주 파인텍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시간 어떠셨나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